1986년 어느 저녁 농심의 한 회의실. 형광등 불빛 아래 한 남자가 마이크를 듭니다. 짧은 한마디가 정적을 가릅니다. 매운 라면이니까 신라면으로 합시다. 누군가의 손에서 펜이 멈춥니다. 누군가는 미간을 찌푸립니다. 회사명도 흔한 단어도 아닌 그저 한 사람의 성씨 한 글자. 그 글자가 라면 봉지 전면에 새겨질 참이었습니다. 실패하면 돌이킬 수 없이 망가지는 건 제품이 아니라 그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날 밤 회의실을 나서던 그의 얼굴은 자신이 방금 무엇을 걸었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도박은 대한민국 거의 모든 가정의 식탁을 점령하는 결과로 돌아왔습니다. 매운맛 라면의 기준이 된 신라면, 100여 개국에 수출되는 국민 브랜드, 라면 업계 부동의 1위, 누가 봐도 의심할 여지 없는 성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일으킨 남자에게는 평생 풀지 못한 이야기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같은 핏줄을 나눈 형과 50년 가까운 시간 동안 단 한 번도 같은 명절을 함께 보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2020년 친형의 장례식에도 그는 끝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한쪽에서는 결단력 하나로 라면 업계의 지형을 바꿨고, 다른 한쪽에서는 그 결단력이 평생 풀리지 않을 짙은 응어리를 남겼습니다. 무엇이 이 두 얼굴을 동시에 가능하게 만들었을까요? 어쩌면 오늘 저녁 여러분의 식탁 위에도 그가 평생을 걸고 만든 빨간 봉지 하나가 올라와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가 무심코 들이켜는 그 얼큰하고 뜨거운 국물 속에는 차마 삼키지 못한 한 남자의 독한 오기와 지독한 외로움이 녹아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의 서남록 주인공은 라면계 1위 농심의 거대한 제국을 세우고도 끝내 핏줄과는 화해하지 못한 고독한 황제, 농심 신춘 회장입니다. 1930년 12월 울산 울주군 삼동면의 작은 농가에서 한 사내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5 아들 5 딸, 10남매 중 셋째 아들이었습니다. 농부였던 아버지 신진수와 어머니 김필순의 살림은 늘 빠듯했습니다. 한국전쟁의 혼란 속에서 경찰로 병역을 마친 그는 뒤늦게 학업을 시작했습니다. 23살에야 고등학교에, 27에야 대학 법학과에 들어간 늦가기 학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책상 앞보다 시장 바닥이 그에게는 더 익숙한 교실이었습니다. 학업과 장사를 병행하며 부산국제시장과 자갈치 시장을 누렸습니다. 한 번은 유통기한이 지난 쌀을 싼 값에 떼어다 팔아보려 했습니다. 머릿속 계산은 분명 이익이었습니다. 그러나 쌀을 받아본 사람들의 표정은 차가웠고 거래는 끝내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빈손으로 돌아오던 그날, 그는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값을 낮추는 장사보다 질을 지키는 장사가 결국 오래 간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훗날 그가 평생을 걸고 라면 봉지에 새기게 될 원칙은 사실 이 좁은 시장 골목에서 이미 싹을 틔우고 있었습니다. 1958년 일본 도쿄의 주식회사 롯데 본사, 마청 신격호의 부름을 받은 신춘호는 무역부장으로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성실함을 인정받아 1962년에는 이사 자리까지 올랐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에는 형과는 다른 풍경이 들어왔습니다. 산업화가 한창이던 일본 거리에서 끓는 물만 부으면 먹을 수 있는 면이 불티나게 팔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느 날 형의 사무실 문을 두드렸고 안으로 들어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라면 사업을 한번 해보면 어떻겠습니까? 책상 너머로 돌아온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신격호는 미간을 좁히며 잘라 말했습니다. 라면 사업을 왜 하느냐? 그 짧은 한마디 뒤로 사무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동생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사무실을 나서는 그의 발걸음에는 이미 형의 반대로는 꺾이지 않을 무언가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1963년 형제는 결국 사업적인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신춘호는 형의 반대를 등지고 1965년 자본을 모아 롯데공업 주식회사를 세웠습니다. 형이 세운 롯데의 거대한 그늘 안에서 형의 극구 반대를 무릅쓰고 라면을 만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는 롯데라면이라는 이름을 내걸고 당시 업계를 독점하던 삼양식품에 도전장을 던졌습니다. 그러나 동생의 행보를 지켜보던 신격호는 끝내 분노했습니다. 그는 차갑게 한마디를 통보했습니다. 롯데라는 이름을 쓰지 말라. 그것은 단순한 상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형의 신용도, 형의 인맥도, 형의 자본도 더는 빌릴 수 없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신춘호는 결국 1978년 회사 이름을 농심으로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그 이름은 농부의 마음이라는 뜻이었죠. 형의 이름값 없이 맨손으로 다시 시작해야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빈손의 사내 앞에는 이미 시장을 장악한 거대한 경쟁자가 버티고 서 있었습니다. 1970년대 후반부터 농심은 잇따라 신제품을 쏟아냈습니다. 1982년 우동 맛을 살린 너구리, 1983년 된장과 해물을 더한 안성탕면, 1984년 짜장라면의 틀을 깬 짜파게티까지 신춘호는 매년 시장의 판도를 흔드는 제품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1986년 매운맛과 국물 비율을 두고 몇 달째 의견이 갈리던 끝에 농심은 마지막 회의를 열었습니다. 임원들 앞에서 신춘호가 내린 결론은 단순했습니다. 매운 라면이니까 신라면으로 합시다. 그 한마디에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당시 라면 이름은 대부분 회사명을 따르던 시절 한자를 상품명에 쓴다는 것도 자신의 성씨를 그대로 내건다는 것도 전례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임원 대부분이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신춘호는 흔들리지 않고 말을 이었습니다. 저의 성을 이용해 라면을 팔아보자는 게 아닙니다. 매우니까 간결하게 매울 신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실패하면 그것은 한 제품의 실패가 아니라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실패가 될 일이었습니다. 그는 라면 봉지 디자인에 옥편 한 페이지를 그대로 넣어 매울신자를 부각시켰습니다. 결과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신라면은 출시와 동시에 매운맛 라면의 표준이 되었습니다. 1988년 농심의 시장 점유율은 54%까지 치솟았고 한때 라면 업계를 독점했던 삼양식품은 26%까지 밀려났습니다. 한 사람이 자신의 성씨를 걸고 던진 도박이 라면 업계의 판도 전체를 뒤집어 놓은 것입니다. 신라면은 이후 100여 개국에 수출되는 글로벌 브랜드로 성장했습니다. 한 해 수출액만 4,400억 원을 넘어섰고 신춘호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라면왕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훗날 한 인터뷰에서 누군가 그의 직함을 묻자 그는 회장이라는 호칭 대신 짧게 답했습니다. 저는 라면쟁이입니다. 평생 수백 명의 임원을 거느린 총수가 스스로를 그렇게 낮춰 부른 것입니다. 1992년 그는 정식으로 농심그룹 회장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형제의 골은 끝내 메워지지 않았습니다. 5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두 형제는 같은 집안 행사에 함께 모습을 드러낸 적이 없었습니다. 부모의 제사조차 따로 지냈습니다. 2020년 1월 신격호가 세상을 떠났을 때도 신춘호는 끝내 빈소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약 1년 뒤인 2021년 3월 27일 신춘호 역시 지병으로 눈을 감았습니다. 그가 떠나기 직전 지켜본 마지막 풍경은 농심이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의 자리는 장남 신동원이 이어받았습니다. 형의 회사 이름을 쓰지 못해 농심이라는 새 이름으로 시작했던 한 남자는 끝내 형과 화해하지 못한 채 떠났지만 그가 남긴 이름은 지금도 전 세계의 식탁 위에서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거대한 이야기와는 다른 아주 작은 장면 하나가 있습니다. 어느 날 집에서 막내딸 신윤경이
아리랑을 흥얼거리다가 발음을 잘못해 아리깡이라고 불렀습니다. 보통의 어른이라면 그냥 웃어넘기고 지나갔을 그 한순간을 신춘호는 흘려듣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발음에서 착안해 새우 모양 과자에 새우깡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회의실에서 수십 년간 시장의 판도를 뒤집어 놓았던 그 결단력이 사실은 거실 바닥에서 아이의 서툰 노래를 귀 기울여 듣던 순간에서도 똑같이 작동하고 있었던 셈입니다. 거대한 전략회의에서만 통찰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오늘 하루에도 무심코 지나친 누군가의 말 한마디, 아이의 어설픈 노래 한 줄이 분명 지나가고 있었을 겁니다. 그 사소한 순간을 흘려듣지 않고 붙잡아 보는 것, 어쩌면 그것이 내일을 바꾸는 첫걸음일지도 모릅니다. 형의 그늘에서 벗어나기 위해 시작했던 그 오기가 평생 형의 이름을 입에 담지 못하게 만든 외로움이 되어버린 걸까요? 아니면 그 풀리지 않은 응어리가 그를 끝까지 멈추지 않게 만든 힘이었던 걸까요? 판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오늘의 선악록이었습니다. 누구에게나 가족 안에서 풀리지 않은 채 묻어둔 이야기가 하나쯤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형제든 부모든 한때 자존심을 걸고 등을 돌렸던 순간이 있었는지, 혹은 그 거리감을 끝내 좁히지 못한 채 시간만 흘려보낸 적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화해의 기억이든 여전히 풀리지 않은 마음이든 모두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댓글로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선과 악, 그 경계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다음 선악록에서 만나겠습니다.